네, 계속해서 노영희의 뉴스인 사이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이름이요. 뉴스인 사이다예요. 뉴스인 사이드가 아니라 아주 시원하게, 속 시원하게 풀어달라 이런 뜻이 이제 함의되어 있는 그런 제목이죠. 오늘 한번 풀어볼까요? 자, 현재 범야권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고 해명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사실 그게 우리 귀에는 이렇게 썩 와닿지가 않은 부분이 많아서 지금 지지율도 좀 매우 좀 이상하게 되어가고 있죠. 이 상황에서 이른바 줄리 인터뷰를 특정 보도한 이진동 뉴스버스 기자, 예전에 TV조선 또 조선일보에서 아주 높은 곳에 있던 그런 분이죠. 자, 이분 모시고 윤석열 전 총장 관련된 이야기 한번 제대로 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동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네. 사실 그 김건희 씨 관련해서 최초 특종 보도를 사실은 하신 셈인데요. 이른바 줄리 인터뷰를 최초로 하셨었잖아요. 이 인터뷰가 나와서 다들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분이 왜 갑자기 이런 인터뷰를 했지? 그리고 저 같으면 절대 안 할 텐데 어떻게 이렇게 적나라하게 이런 얘기를 많이 했을까? 이러면서 이 인터뷰를 끌어내신 분이 이제 이진동 기자, 또 뉴스버스라고 하는 또 새로운 신생 매체다.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다들 혹시라도 윤석열 전 총장 측하고 뭔가 얘기가 되어서 이게 만들어진 거 아니냐 이제 이랬던 거란 말이에요. 자, 요 한번 인터뷰 진행하게 된 경위, 그다음에 의혹에 대한 결론, 또 실제 윤 전 총장 측과의 관계 이런 거 한번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인터뷰는 이제 제가 한 건 아니고요. 네. 저희 뉴스버스 소속 기자가 2명인데 뛰어난 기자들인데 그 중에 이제 윤진희 기자라고 있습니다. 네네. 그 윤 기자가 직접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이제 그 줄리가 아니다는 그 인터뷰를 하고 나서 저희 매체 홍보가 많이 좀 됐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건 부수적으로 얻은 효과고 사실은 이제 김건희 씨가 줄리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저희들은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그건 사생활 문제인 것 같기도 네네. 하고 그래서 애초부터 취재 대상도 아니었고 초점을 거기다 맞춘 게 아니었어요. 그렇죠. 예. 예. 저희는 이제 그 소위 정대택 사건이라고 네. 불리는 그 정대택 사건 관련 의혹사항을 취재하는 과정에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 정대택 사건으로 이제 돌아가서 간단히만 말씀을 네네. 드리면 2004년에 이제 윤 전 총장의 그 장모 되는 최 씨하고 그 동업자 정대택 씨라는 분이 그 소위 스포츠센터 건물 경락받고 거기에 대한 이익금 52억 원을 이렇게 이제 절반씩 나누겠다. 네. 이 약정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렇죠. 이거 가지고 이제 그 법적 분쟁을 하는데 정대택 씨는 그게 정상적인 약정이었고 구두 약정이 있었다. 약정서 각서가 있었다 이런 그렇죠. 얘기죠. 예. 그런데 이제 반면에 최 씨는 그게 강요에 의해서 작성된 거다. 이렇게 이제 형사 고발전으로 이렇게 비화가 되니까 네네. 그 싸움에서 정대택 씨가 구속이 돼 버려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 중에 가장 결정적인 증인이 그 입회에 있던 법무사 백모 씨라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각서를 작성하는데 옆에 있었고 내용을 잘 안다는. 그렇죠. 실제 그분도 입회인으로서 이렇게 사인이 사인도 들어가 있죠. 있죠. 예. 예. 근데 그분이 그러니까 결정적인 증인이 되잖아요. 네. 근데 초기에 그분이 어떻게 증언을 하냐면 그 강요에 의해서 작성된 거 맞다. 오. 이렇게 증언을 해. 그러니까 검찰에서부터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렇게 증언하니까 네. 정대택 씨가 구속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죠. 네. 그런데 이분이 이제 정대택 씨가 그렇게 구속이 되고 1심 재판을 받고 2심에 가가지고 네. 이 증언을 엎어버려요. 그거 내가 돈 받고 이어가고 아파트 살집 받고 위증해 준 거다. 그러니까 그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인 최 씨 측으로부터 돈 2억 받고 그다음에 송파인가 어딘가에 있는 그 아파트 받기로 하고 약속을 받고서 내가 위증해 준 거다. 그렇죠. 어머나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요. 그럼요. 네. 중요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하고 법원이 믿어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정대택 씨가 대법원까지 확정 판결이 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옥살이를 이제 억울한 옥살이를 했고 그 이후에 정대택 씨가 나와서 네. 이제 이거를 실체를 밝히겠다. 억울하니까 실체를 밝히겠다. 그래서 이제 형사 고발전이 들어가서 지금까지 이제 이르게 된 게 소위 정대택 씨 사건인데요. 그리고 그 와중에 그 법무사 백모 씨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또 본인이 또 됐죠. 처벌도 받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상황이 2006년 상황인데 그 당시에 정대택 씨의 형제분들이 저를 찾아와서 억울하다 취재를 해달라.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당시에
그 구치소에 갇혀 있던 법무사하고 정대택 씨를 다 취재를 해서 2006년도 당시에요? 그렇죠. 아. 그때는 윤 총장하고 이렇게 만나기 전이죠. 결혼하기 그렇죠. 전이고 예. 그때 취재를 해서 당시 기사까지 썼었죠. 예. 그런데 그 당시 그 사건을 보시면 잘 알겠지만 네네. 정대택 씨하고 그 장모하고 두 사람 간의 분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김건희 씨가 등장하지 않았죠. 네네. 그런데 중요한 인물도 아니었고. 네. 근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진 거죠. 왜냐하면 그 뒤에 이제 윤 총장과 결혼도 했고, 네. 그리고 윤 전 총장이 지금은 야권의 유력한 대권 주자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네. 아니 그래서 그럼 잠깐만요. 그 2006년도에 취재를 하셨을 당시에 그러면 결론은 누구 말이 맞다는 거였어요? 그때 기사 제목이 이렇습니다. 위증 믿고 수사하고 재판 잘못했냐는 겁니다. 이미 그 당시에. 잘못했냐?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저는 이제 그 판사, 검사, 그리고 수사관,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말했던 그 법무사 백 씨, 네. 그리고 최은순 씨, 이 모든 사람들을 다 취재를 했고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 당시에 내렸던 결론은 네. 수사하고 재판이 다 잘못했다. 잘못됐다. 이렇게 명백하게 그렇게 기사를 쓰지는 않았지만 잘못됐다라는 그 기조를 유지해서 썼습니다. 왜 잘못됐다? 또 잘못되게 되게 된 뭐 계기나 뭐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중요한 부분은 이제 그 두 사람 다 그 정대택 씨가 대법까지 확정 판결이 났잖아요. 네. 났기 때문에 만약에 위증으로 해서 재판을 잘못했다고 한다 그러면 이 수사하고 재판이 다 뒤집어지니까. 다 불신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저는 그런 어떤 신극 구조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정대택 씨가 희생된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랬군요. 자, 어쨌든 2006년도에 이 보도를 하셨던 정말 그분이군요. 자, 그래서 그렇다면 지금 이 줄리 인터뷰를 어쨌든 그 윤모 기자 그 뉴스버스에 있는 이제 그분이 하시고 났는데 처음에 그냥 그 줄리 씨한테 그 줄리가 아니라 그랬으니까 김건희 씨에게 전화를 해서 내가 뭐 어느 소속 기자 누굽니다라고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그 김건희 씨가 어쩌고 저쩌고 이제 대답을 하면서 이제 그 인터뷰가 쭉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인터뷰를 내보내고 난 다음에 김건희 씨 측 반응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김건희 씨 측 반응은 따로 이렇게 뭐 거기에 대해서 없었어요? 이런 건 없었고 그 뒤에 캠프 쪽에서는 사적 통화했다 이런 해명을 했었죠. 그러니까 그때 윤석열 전 총장은 나는 인터뷰하는 것도 몰랐다 이렇게 또 해명도 사실은 했었고요. 네. 근데 그것 때문에 사실은 여러 가지 이제 파장이 커졌는데 뭐 항의받거나 그러진 않으셨나요? 그게 항의할 수 없는 게 네. 저희들은 이제 매체 소속 매체도 밝혔고 취재 기자 이름도 밝혔고 취재 용건도 다 밝혔고 아주 그 정상적인 취재 활동이었죠. 만약에 안 그랬다면 지금 방금 아까 얘기처럼 뭐 폐륜 취재다 뭐다 그렇죠. 이렇게 반박이 들어왔었겠죠. 네네. 근데 아주 정상적인 취재였는데 여기에 대해서 반박이나 해명 특별히 이제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아마 사적 통화였다 이렇게 몰고 가는데 기자랑 통화하면서 그건 없잖아요. 그렇죠. 네. 윤진희 기자가 또 그 김건희 씨하고 원래 알던 사이도 아니었고 그렇죠. 아주 정상적인 취재였습니다. 아, 근데 진짜 대단하네요. 정말 신의 한 수라고밖에 제가 말을 못 하겠는데 혹시 그런 줄리 인터뷰 관련해서 후속 보도 같은 거 혹시 계획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제 그 뒤에 그 저희들 아까 취재 대상이 김건희 씨가 그 당시에 이제 그 법무사 백 씨가 위증을 했다고 이렇게 네네. 번복을 했잖아요. 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돈을 들고 찾아가요. 1억인가 들고 갔다면서요. 그렇죠. 예. 그래서 1심대로 증언을 해달라. 이렇게 이제 위증 교사를 하는 거죠. 근데 아니라 그러는데 위증교사는 아니라고. 아니라고 본인은? 본인은 이제 화해 주선용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네. 얘기를 했는데 당시 위증 교사를 들어주지 않죠. 네, 법무사 백 백 씨가. 씨가. 그래서 네. 실패한 위증 교사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위증 요구를 했다는 부분이 그렇죠. 가장 큰 문제죠. 그러니까 법적인 부분을 떠나서 이건 도덕성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럼 그런 그- 어떤 네. 도덕성 검증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정상적인 그런 취재 절차를 밟은 거고요. 네. 그럼 다만 네. 직접적으로 김건희 씨의 어떤 날 것에 대한 답변 네, 이런 네. 게 필요했기 때문에 공보팀을 거치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전화 인터뷰를 직접 했는데 운 좋게 직접 받으셨고 네. 그 과정에서 줄리가 아니다 동거할 시간이 없었다 네, 이런 얘기를 스스로 하신 거죠. 그럼 향후에 어쨌든 간에 계속해서 이제 후속 취재는 그런 쪽 라인으로 이제 이어질 거예요? 도덕성 검증 쪽으로?
김건희 씨뿐만 아니라 윤석열 후보, 예비 후보 네, 자체가 네. 지금 유력한 대권 주자이고 그러니까 그렇죠. 검증 차원의 취재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고 봐야죠. 그렇군요. 자, 그런데 사실은 어제 그제 계속해서 지금 난리가 난 사건이 또 하나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김건희 씨는 뉴스버스 인터뷰에서는 동거할 시간이 없었다. 나는 그래서 너무 바빠서 준비할 시간도 없었다. 이런 얘기를 했었었는데 그 당시에 이 김건희 씨하고 동거했다라고 한 이제 의혹을 받았던 양재택 전 검사 모친이죠. 모친이 이 김건희 씨 우리 아들하고 동거했다. 이거를 아예 인터뷰에서 밝힌 게 하나가 있고요. 또 정대택 씨 스스로도 제가 또 인터뷰를 했었었는데 네. 그 당시에 최은순 씨한테 들었다 이러면서 당시에 양재택 씨 어머니하고도 왔다 갔다 많이 했었고 미사리 쪽에 있는 그 집이 있었는데 네. 거기 왔다 갔다 많이 했었다. 네. 뭐 며느리처럼 지냈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동거서리를 인정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네. 현재 지금 윤 전 총장하고 같이 살고 있는 서초구에 있는 그 아크로비스타 3층인가요? 그 아파트도 원래는 양재택 씨가 인정을 받아서 가지고 있던 거였는데 이걸 뺏긴 거다. 그 김건희 씨 모녀는 남의 거 다 뺏어가지고 지금 현재 재산을 취하고 있다. 이런 지금 주장을 했단 말이죠. 네. 그 요거는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관련 보도가 나간 뒤에 이제 윤 캠프 측에서 강력하게 법적 항의를 대응을 했죠. 예. 예고했고 부인을 했지 않습니까? 부인했죠. 예. 그 내용은 뭐 김건희 씨가 불륜 관계였던 사실이 전혀 없고 그렇죠. 그리고 언급된 아파트 역시 개인적인 자금으로 마련한 거다. 네. 그리고 소위 양모 변호사하고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 이렇게 이제 강하게 부인을 했어요. 네. 그렇게 이제 부인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 사건이 끝난 건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저는 그런 부분은 사생활 문제이기 때문에 굳이 네. 따져야 할 문제인가 이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윤진희 기자하고 인터뷰를 할 당시에 네. 동거할 시간이 없다. 그리고 난 줄리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 말에 대한 사실이냐 아니 거짓말을 했냐 이 논란은 남아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는 사실은 이제 결혼 전에 본인이 어떤 직업을 가졌던 뭘 했던 그거는 개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굳이 그거를 국민들에게 알려야 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매체하고 인터뷰를 했다면 그 인터뷰한 내용 자체는 거짓말은 아니어야 된다는 거죠. 현재 대선 주자로 지금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관계 여부를 떠나서 이제 거짓말 논란 국면에 접어들 수도 있다 그렇죠.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그 양 변호사 이제 변호사가 됐죠. 그분은 우리 어머니가 치매라서 어머니를 이용해서 사실은 거짓말로 인터뷰를 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자기는 사적인 관계가 1도 없다 이런 얘기도 했고 네. 또 윤석열 전 총장도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까지 나왔어요. 네. 그럼 이렇게 되면 법적인 조치를 취한다는 게 결과적으로는 그 열린공감TV라는 그 유튜브 채널 그 취재한 상황들에 대해서 뭐 명예훼손이라든가 손해배상 청구라든가 이런 걸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되면 아예 이걸 이제 정면으로 딱 내가 좀 대응하겠다 이런 게 되잖아요. 이게 과연 그게 어때요? 이제 그 더 진전된 취재라든가 보도를 막기 위한 더 봉쇄를 위한 강력한 대응 예고인지 네네. 실제 법적으로 나갈 건지는 이제 좀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 네. 하지만 법적으로 나갈 경우에는 오히려. 우리 변호사님 잘 아시지만 네. 사실관계를 밝혀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아까 말했던 이제 그 부분 사적 생활인 부분이기도 하지만 네. 거짓말이냐 아니냐 이 논란이 정리가 될 수 있겠죠. 네, 그러면은 이제 뉴스버스는 지금 제일 처음 이 김건희 씨하고의 특종을 보도했던 매체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더 이제 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는 다른 부분 할 일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아까 이제 말했던 그 306호죠. 네네. 306호 그 아파트. 아파트 관련해서 소유 관계. 그리고 삼성이 어느 순간에 이제 그 전세권 전세권 설정을 설정했죠. 해주죠. 근데 삼성은 자기 직원들이 어떤 편의를 위해 가지고 미리 설정해 둔 거다. 네, 맞아요. 이렇게 네. 얘기를 했었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좀 보니까 기가 막히게도 전세권 설정한 기간이 윤 전 총장이 대검에 이제 그 중수 1과장, 2과장, 서울지검 특수부장, 여주지청장 이 4년에 걸쳐서 딱 그 설정 기간이 딱 맞아요. 그래서 삼성이 유력자 관리를 위해서 호의적 거래를 해준 거냐 네네네. 아니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아직은 의혹이고 그게 맞다 아니다 이렇게 지금 판단할 정도로 저희가 취재된 건 아니지만 그렇죠. 삼성 입장에서 그 주상복합 건물의 한 10여 채 정도를
그런 식의 전세권 설정을 해뒀어요. 네. 그래서 다른 경우 비슷한 사례가 있다 그러면 삼성의 어떤 유력자 관리 방식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더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그것도 뇌물로 사실은 볼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실관계가 확인이 되면 뇌물이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원래 그 당시 아파트 그 아파트는 한 10억 정도 상당의 시가를 가지고 있었는데 네. 그 아파트에는 6억 이상의 대출이 껴 있었잖아요. 근저당선 설정. 그러면 그런 아파트에다가 전세권 설정을 삼성 같은 데서 하질 않죠. 근데 7억짜리 전세권 설정됐다는 거는 그 아파트 가치를 10억 이상으로 봤다는 얘기가 돼서. 근데 저희가 그래서 757세대를 다 뗐어요. 아, 예. 네. 그래서 돈도 많이 주셨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취재가 원래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근데 보니까 한 삼성에서 한 10세대 정도를 전세권 설정하고 신탁 받거나 이렇게 아크로비스타에 됐어요. 대해서? 근데 문제는 이제 그 306호처럼 네. 다른 그러니까 소유자와 어떤 관계, 그러니까 가족 중에 또 누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예. 걸 이제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있는데 삼성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 당장 뭐 어떻게 이다 아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데 그렇죠. 일단은 저희들은 검증 차원에서 충분히 취재를 치밀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혹은 예상하는 방향이 맞다면 그 삼성이 보통 뭐 삼성 장학생 그러면서 검사들 특히 관리해왔던 그런 방식이 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4년의 기간 동안 윤 전 총장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그 시점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수이과장, 중수일과장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알죠. 주로 이제 대검 중앙수사부 지금은 이제 없어졌지만 중앙수사부 1과장, 2과장 그리고 서울지검 특수일부장 자리라는 그 대기업 범죄 그렇죠. 그리고 대형 금융 사건 그리고 정관계 유력자들 이 부분들을 주로 수사하는 특수수사하는 곳 아니겠습니까? 네네. 네. 그래서 삼성 입장에서 만약에 맞다면 네.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니까 이 이진동 기자님 말을 들어보면 지금 줄리의 개인적인 그런 뭐 직업이니 뭐니 거짓말이니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거보다는 지금 뉴스버스에서는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이 과연 대통령감으로 제대로 된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윤석열에 대한 집중 검증 이런 쪽으로 지금 포인트를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윤석열 후보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이제 유력 주자들에서 한 명 한 명 다 그렇죠. 차례차례 다 하시겠지만 일단 오늘 주제는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니까. 네. 자, 그렇고요. 그렇다면 이제 이 얘기를 안 여쭤볼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지금 저희가요 노영의 뉴스인사에 대해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 씨 인터뷰를 단독으로 취재했던 뉴스버스 이진동 기자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분은 뭐 완전 베테랑 아니십니까? 30년 정도 지금 기자 생활하신 거잖아요. 네네. 네. 자, 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검 중수 1과장, 2과장, 뭐 특수부, 그러니까 대기업 범죄에 관련된 쪽에서 실세로 정말로 힘을 가지고서 일을 하던 그 당시에 하필이면 삼성에서 그 윤석열 전 총장 부인 명의로 되는 그 아파트의 전세권 설정, 그것도 금액이 좀 이상합니다만 해줬던 그 타임 혹은 그 사건 왜 했는지 궁금해서 한번 취재를 해보신다는 얘기고요. 그것하고 비슷한 맥락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지만 물론 확인해 봐야 됩니다. 지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으로 좀 꼽힌 게 바로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이 당시에 이제 문제가 됐던 뇌물수수 의혹을 무혐의로 만들어준 그런 사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도 한번 지금 우리가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지금 이진동 기자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아킬레스건은 그 건이다 이렇게 좀 보시는 거잖아요. 네, 가장 아킬레스건 중에 하나가 저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보셔요? 그 앞서 얘기한 그 김건희 씨거나 장모 네네. 가족 그리고 뭐 친인척에 대한 어떤 검증 차원이라면 네. 이거는 윤 전 총장 본인에 대한 어떤 검증 대상 사건이거든요. 그렇죠. 뭐 잘 아시겠지만 윤우진 그 전 용산 세무서장이 마당발인데 네. 2010년 1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육류업자로부터 뇌물을 받고 그리고 그 골프비 대납 등을 해줬다는 그런 의혹이 그 당시 이제 수사 대상이 됐거든요. 그렇죠. 골프장에 돈을 그냥 넣어놓고 아무나 데리고 가서 그냥 공짜로 치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그 과정이 2012년 경찰이 수사를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이때가 언제냐면 윤석열 전 총장이 2012년 7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장이었는데 네. 딱 그 수사 시기가 그 무렵하고 맞는 겹쳐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당시에 2012년 8월에 윤호진 서장이 경찰 수사를 받다가 출석 요구를 받은 상태인데 불응하고 회의 도피를 해버립니다. 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골프장 대납 사실을 확인하려고 하면 골프장 압수수색에서 명부를 보고 확인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압수수색 영장을 계속 경찰에서 요청을 했는데, 신청을 했는데 예. 6번이나 이렇게 기각이 되는 검찰이 그런 전례 없는 기각했어요. 일이 이제 예. 일어난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윤 전 총장이 이 사건에 개입을 해서 무마하거나 이런 어떤 그 윤우진 서장하고 어떤 친분 관계 때문에 어떤 도피에 좀 도움을 주지 않았냐 이런 의혹들이 지금 깔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결국은 근데 윤 전 총장이 그 사건의 담당 검사도 아니고 윤 전 총장이 직접적으로 영장을 기각한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그렇죠. 불구하고 윤 전 총장이 뭐 연결될 수가 있어요? 영장 그 당시 기각은 검사 단계에서 이걸 받아주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특수통이라고 그러잖아요. 네네. 특수통끼리의 인맥들이라는 게 굉장히 뭐랄까요? 굉장히 결속이 돼 있고 결속력이 있고 그렇기 예, 예. 때문에 예. 이런 어떤 네트워크에 의해서 뭔가 이루어졌다고 봐야지 윤 전 총장이 그 자리에서 어떤 직접적 라인에 있었냐 없었냐 이 문제를 따진 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직접 담당하는 검사가 아니어도 그건 중요하지 않고 네트워킹이나 어쨌든 그런 얘기를 해서 힘을 좀 발휘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당연히 네. 윤 전 총장 입김이 들어갔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당연히 들어갔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건 아니지만 개연성이 높다. 그런 어떤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취재를 하는 거고 검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고 네. 당시 수사를 하면서 윤희진 소장의 통화 기록이라든가 이런 거 봤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그렇죠.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그 당시에 윤석열 전 총장하고 윤희진 소장하고 친분 관계로 볼 때 네. 통화 내역도 이미 나왔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시점이라든가 걸 분석을 해보면 네. 그게 어떤 명백한 증거가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어떤 개연성이라든가 정황 등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검증이 되는 거 어느 정도 네. 검증이 되는 거죠. 지금 그 사실은 뉴스타파에서 그 당시에 윤 전 총장이 청문회 할 당시에 윤우진 전 세무서장과의 그런 골프 접대 내지는 그분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줬냐 안 해줬냐 이거 관련해 가지고 윤 전 총장이 당시 대답한 게 거짓말이었다 이제 이런 거를 계속 밝혀왔었단 말이죠. 네. 그리고 김건희 씨가 이제 주식 관련해서 좀 부당하게 이득 취한 것 쪽으로 지금 포인트 맞춰서 계속 기사를 써왔잖아요. 네. 근데 지금 뉴스버스에서는 아예 직접적으로 이 윤 전 총장의 그런 직무 관련된 문제점들을 좀 지적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얼마 전에 삼부토건에서 사실은 골프 접대를 윤 전 총장도 계속해서 받아왔다는 그게 네. 한번 기사가 뜬 적이 있고 또 김건희 씨하고 그 모친인 최은순 씨도 같이 받아왔다는 게 이렇게 다이어리 같은 거에 좀 적혀 있었던 게 있었는데 네. 그거를 갖다가 부인을 했어요. 윤 전 총장 측에서는. 네. 그런데 이번에 이게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육류 수입 가공업체 대표 K씨를 압수수색하면서 나온 K 다이어리를 보니까 예.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 그리고 윤 전 총장 그리고 그 동료 검사 2명 또 다스 BBK 수사를 담당했던 형사 5부장 C씨 예.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전부 다 쭈루룩 나오더라. 네네. 그리고 인천 영종도 S골프장이라는 단어도 나와 있어서 네. 골프 접대는 그냥 수수료 좀 많이 받아온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지금 한다. 요거잖아요, 지금 얘기가. 네, 그렇죠. 당연히 의심이 되는 네, 사안이죠. 그러네요. 예. 윤희준 서장 동생이 이제 검찰 간부이지 않습니까? 네, 윤대진.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윤희준 서장이 이제 검찰에 상당히 인맥들이 있었고 윤 전 총장하고는 굉장히 친분이 가까운 사이였어요. 매우 친하죠. 뭐 소윤 대윤 그러면서 친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무렵에 사실은 윤 전 총장도 수사 대상이었어요. 그때 골프를 쳤다는 의혹을 받고 있었고 수사 대상이었는데 네네. 경찰이 당시 그래서 이제 압수수색을 했는데 6번이나 기각된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상해서. 특수 일부장 자리에 수사 대상이면서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자기 친분이 있는 그 윤우진 서장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자신에 대한 문제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적극적인 방어를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은 충분히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윤우진, 윤대진 그 형제들을 위해서인 것도 있겠지만 그렇죠. 당시에 사실 자기 사건이었군요, 이게. 의심을 받고 있었죠. 그렇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경찰에서 통화 내역을 지금 밝히지는 않았지만 네네네. 저는 분명히 갖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아킬레스건이라고 하는 얘기가 이런 기록들이 남아 있을 거기 때문에 네네. 이거야말로 어느 정도 검증이 가능한
가능한 사건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윤 전 총장이 검찰총장으로 2년 동안 근무하면서 혹은 그 전에도 어쨌든 검찰에서 힘을 발휘하고 있던 상황이니까 물론 이제 본인은 뭐 박근혜 정권 때 좌천돼서 힘도 없었다고 이제 얘기를 하지만 그거하고도 별개로 사실상 힘은 계속 미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 그러면 본인에게 불리한 자료들 다 어디론가 없어지고 그러지 않았을까? 증거 인멸되지 않았을까요? 그 미리 예단하거나 미리 제가 그럴 순 없어요. 확인된 게 단바가 아니기 때문에 네. 제가 이렇게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거는 취재를 취재를 해봐야 해봐야죠. 된다. 예, 그렇죠. 그럼. 네. 그런데 이렇잖아요. 윤 전 총장은 계속해서 이 윤우진 씨하고 연결고리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녹취본도 나오고 있고 네. 또 윤우진 씨도 사실 초창기에는 나 윤 전 총장이 소개해줬어 이남석 변호사 이렇게 말도 했다가 네. 결과적으로는 좀 뒤로 갈수록 조금 꼬리를 내리는 상황인데 어쨌든 본인도 부인을 하는 상황이 됐잖아요. 윤 전 총장 자체는.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취재를 해요? 다 아니라고 그러는데. 일단은 그러니까 다 아니라고 한다기보다는 윤 전 총장 입장에서는 지금 그쪽의 대응은 무대응인 것 같습니다. 무대응? 네. 아. 그러니까 언론에서 이렇게 계속 의혹 기사를 쭉 나오고 해명을 요구하면 그냥 네. 대응하지 않음으로써 언론이 제풀에 그냥 이렇게 나가 떨어지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아까 그 변호사 소개권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뉴스타파의 한상진 기자가 상당히 집요하게 취재를 그렇죠. 하는 것 예, 같은데요. 2012년 취재를 했을 당시에는 윤희 여사하고 친하니까 네. 사건 도와달라고 해서 급하게 해서 당시 중수부 후배 검사였던 이모 변호사를 네, 소개를 네. 해줬다 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2019년 청문회 와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전혀 관여 안 답변하잖아요. 했다고 이러잖아요. 어떤 근데 식으로든. 한상진 기자가 작년 말에 또 윤우진 서장을 이렇게 만났을 때 전화 또 녹취도 똑같은 해놓은 거 있죠. 처음 취재했을 때하고 똑같은 얘기가 동일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그 이후에 윤 전 총장 측에서 해명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 아무 반론이나 해명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궁에서 그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궁에서 대답하기가 궁에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런데 이거는 이제 변호사법 위반 어떤 법률적 문제도 있지만 사실은 저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네. 청문회 때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실이 맞다면 네. 청문회 때 거짓말이라는 건 결국은 국회를 속이고 국민을 국민을. 속이는 게 되잖아요. 네. 그렇다면 권력을 잡았을 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편의대로 국민을 속일 수 있다. 이런 식의 어떤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상당히 어떤 법 위반도 법 위반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맞습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본인과 관련된 어떤 거짓말을 진술한다는 것은 사실은 뭐 위증이 원래는 안 될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 기자님 보시기에 이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현재 윤석열 전 총장이 처한 상황이나 지금 반응하는 태도나 현재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그 의혹들 이런 것들은 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검증 차원이라고 봐야죠, 아직은. 그리고 검증 차원? 윤 전 총장이 솔직히 본선까지 갈지 못 갈지 이건 아직 예단할 수는 없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자, 좀 시간이 좀 없어가지고 하나만 이제 정리를 조금 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윤 전 총장 결과적으로는 뭐 윤우진 씨 관련 의혹뿐만 아니라 본인 또 그다음에 처가 뭐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지금 불거져 있는 상태인데 결과적으로 대선에서 이제 완주도 해야 되고 뭐 이것저것 할 게 많아요. 네. 그런데 어제인가요? 뭐 후원금도 하루 만에 완판이 되기도 하고 네. 또 지지율은 떨어졌다고 하는데 또 정면 승부하는 건 또 네. 부인 관련된 건 정면 승부하는 식으로 나오기도 하고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윤 전 총장이 지금 완주를 할 수 있을지 또 과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금 우리나라의 이분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그분에게 원하는 건지 좀 총평을 한번 해주죠.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는 검찰총장이라는 자리가 임기 2년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임기 2년을 다 채우지도 않고 검찰총장이 대선에 나온다는 건 저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대단히 태행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물론 최재형 감사원장도 같은 비판을 받아야 하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정권적 사람들 수사를 하려고 하니까 이권한 저권한 다 뺏어가면서 뭐 내가 탄압을 받았다. 근데 설령 그 말이 맞다 해도 네. 검찰총장 하던 사람이 바로 옷 벗고 나와서 퇴임 하루 전날은 또 대구를 방문하지 않습니까? 네. 마치 이 사전에 어떤 선거운동이라도 하려던 것처럼 이렇게 방문하고 그런 모습이라든가 그리고 임기도 다 채우지 않고 나와서 대통령이 나서겠다. 이런 건 저는 전혀 명분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법과 원칙에 맞서서 어떤 그 그러니까 집권 여당의 어떤 요구나 이런 것대로 내가 수사는 하지 않고 네네. 않더라도 네. 거기에 당당하게 맞설 수는 있지만 그거 자체가 대통령이 나설 명분이나 이유는 안 된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 드루킹 특검 관련해서 김경진 지사가 유죄 확정 판결 받으니까 네. 몸통은 대통령이고 특검 다시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이준석 대표가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정치적 수사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정치적 감각이 굉장히 떨어진다고밖에 안 보여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이 없어가지고 더 말씀 못 나는데 제가 다음에 한번 다시 꼭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시간 마련해서. 자,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오늘 이진동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이진동 기자는 뉴스버스 대표입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